자, 불박차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신호에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네. 좌회전 가는데요. 아이코! 예, 어디서 튀어나와요? 저 안 보이는 거죠? 이때 튀어나옵니다.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내 신호에 따라가는데 1번 불박차 잘못 없다. 2번 불박차 잘못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2번이 있네? 어허, 제로가님은 소수 의견을 많이 취하시는군요. 제로가님이 불박 잘못 있다고 하셨어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잘못 누르신 거 아닐까요? 예, 잘못 누르셨을 것 같습니다. 100대 빵이어야 되죠.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경찰은 이럴 때 일단 차 대 사람 사고면 차를 가해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불박차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벌점 범칙금 부과하면 이의 신청해서 즉결심판 가세요. 가서 꼭 무죄 받으세요. 그런데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 분석서 보시죠. 네. 쭉. 네.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결론. 그 당시 속도가 29.2km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5m밖에 안 된다. 네. 보이고서, 네. 딱 처음 보였을 때 5m 전에서 보인다. 그걸 피할 수 있나? 정지거리가 12.3m인데 12.3m 피는데 5m에서 보이면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한다. 회피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못 피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아이고 이건 못 피하는 거구나. 벌점 없는 걸로. 범칙금도 안 하는 걸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나 사고 자체는 공소권 없음이죠.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 보통 이럴 때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상 1명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제가 이분한테 이거요 혹시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하면 보험사가 바보처럼 너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 부상 1명이래 치료비 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가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다른 데 거예요. 다른 데 위반 없음. 위반 없으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다. 부상 1명 하더라도 위반 없으면 운전 잘못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근데 경찰관이 모를 거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조사관 3,500분 중에서 위반 없음이 이거거든요. 네, 코드번호 903-01. 위반 없음이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90%가 넘어요.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한테 이 담당 조사관한테 가서 위반 없음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라. 난 잘못이 없지 않느냐. 내가 뭐 속도가 빨랐다든가, 내가 발견하면서 한눈 판단 못 피했다든가, 정지거리가 충분했는데도 내가 못 피했다. 그럼 내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지만, 지금 이 사고는 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위반 없으면 해달라 그랬더니, 조사관께서,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처음 알았습니다. 네, 위반 없음. 이렇게 해줬어요. 그 잘못이 없다는 거죠. 부상 1명 있어도 없다는 거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내줬어요.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제법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 대중 어떻게 되죠? 위반 없으니까 우리 보험사가 받아와야 되죠. 네, 상대편 아이한테 그리고 아이 부모한테 자 치료비 줘 돌려줘 그랬더니 그쪽에서 못 줘 그런대요. 소송 걸어. 그냥 못 줘 이런대요. 그리고 차대 사람 사는데 무조건 내 차가 잘못 있는 거지. 그쪽에 잘못하면 100대 빵이 어딨어? 그러면서 못 주겠다 그런대요. 그쪽에도 변호사, 그 아이 측에서도 변호사 선임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송을 해야 되나요? 자, 1번.
보험사가, 불박차 보험사가. 2번, 불박차 운전자가. 예. 누가 소송 걸어야 되나요? 자, 투표 시작. 아직 합의금은 안 줬대요. 치료비만 대주고 합의금은 안 줬대요. 그럼 치료비 돌려달라는 소송 누가 해야 되나요? 보험사 걸어야 되나요? 운전자 걸어야 되나요? 누구 돈이 나갔나요? 내 돈 나갔나요? 보험사 돈이 나갔나요? 보험사 돈 나간 거죠. 보험사에서 돈이 안 나가야 될 게 나갔잖아요. 그럼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보험사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 100% 보험사가 해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 보험사는 소송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대화 내용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대화 내용 보험사랑 대화하신 그것을 풀어 쓰셨어요. 여기 써 있네요. 송무팀이랑 얘기해봤어요. 이건 보험사 그 보상 직원이에요. 예,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보험사 직원이에요. 우리 고객님 소송해달라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과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뭘 접근해? 100대 빵이지. 물론 아까 한 분은 우리 잘못이 있다는 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건 100대 빵이에요. 저거는 제가 저런 사건에 100대 빵 안 나온 거 저 못 봤어요. 물론 보험사가 치료비는 드리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90대 10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그렇게 그냥 양보하면 100대 빵 아닐 수도 있죠. 100대 빵이어야 되죠. 두 번째는 보험사 명의로 소송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대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런 게 있나? 잠깐 찾아볼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어서 소송 못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가 모르는 게 또 있는지 모르죠. 있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네. 근데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런 내용일까요? 예,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보험사가 소송 못 건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 이거 법 안 봤습니다. 법 안 봤는데 거기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 법에 보험사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 못 건다는 그런 법이 있으면 이 법은 벌써 폐지됐어야 돼요. 그건 위헌이에요, 위헌. 근데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것 때문에 보험사는 소송 못 건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미성년자 그런 금융소비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금융소비자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계약자니까요. 그 금융소비자잖아요. 또 그 아이 거기 그 금융소비자인데 거기한테는 소송을 못 걸어요. 이거는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몇 년 됐죠. 어떤 보험사가 그 애기 아빠가 옛날에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저거지 참. 애기들 어릴 때 아빠가 친구들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꽝 해서 사망한 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피해자한테 손해배상해주고 나중에 그 유족들한테 보험사 소송 한참 지나서 소송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소송에 대해서 애기들은 그때 어릴 때 3살 때 있었던 일인데 나중에 20몇 살이 됐고 돈 내놔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게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방송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어린이가 엄마가 외국인이었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고 근데 엄마 이제 집을 나가서 애기 혼자 이제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인가? 근데 그 애한테 또 소송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어느 보험사에서. 그래서 그 말이나 됐냐? 그러면서 그냥, 그래갖고 보험사 되게 혼났죠. 그다음부터는 보험사들이 함부로 소송 걸지 말아라. 소송을 넣으면 합리적인 거 걸어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가 함부로, 민원 집어넣으면은 내가 소송 먼저 걸 거야.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면은 민원 들어왔던 거예요. 그거 보험사가 소송 딱 걸면 민원이 없어지거든요. 민원 서류가 뭐 100페이지, 1000페이지, 10,000페이지 되더라도 소송 걸면은 그거 전부 다 없어져요. 없던 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그런 소송을 걸어갖고 민원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함부로 소송하지 말아라. 그래서 상대를 겁박하는 소송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취약계층 미성년자 이런 데는 소송하면 안 된다고 저희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 이제 금융소비자법이 있어서 취약계층 미성년자 상대로 해서 또 특히 2천만 원 미만인 것들은 그건 할 수가 없다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 못해? 예. 그리고 이런 큰 보험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제3자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횡포 이런 사회적인 그 인식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회사 명의로는 소송 불가능합니다. 채권 주시면 넘겼는데 거기 채권 주세요 그랬더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월 달에 사고 난 거 여기까지 지금 왔고요. 지금 몇 월인가 7월이죠. 채권 추심 진행하고 있는데 채권 추심이 줘야 되는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확실하게 해서 우리 보험사 명의로 소송하는 거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소송하세요. 우리는 소송 못해요. 우리는 금융소비자법에서 우리 소송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소송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채무부준제 소송 걸래요. 채무부준제. 그러니까 채무는 없다. 난 너한테 물어줄 게 없다. 그런 소송 걸라고 그렇게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나보고 돈 달라고 그러나요? 저쪽은 지금 치료비만 지급됐고 합의금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치료비 받고 이제 나 치료비 못 돌려줘 이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보고 돈을 달라고 그래야 난 줄 게 없다는 소송 걸 텐데. 그리고 돈이 내 돈 나간 게 아니잖아요. 내 돈 나간 게 아니고 보험사 돈 나갔잖아요. 그리고 보험사 돈 나가면 보험사에서 도로 찾아와야 되고 나한테는 돈 달라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험사 직원은요. 그러니까요. 상대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 행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 또 고객님과 저희 보험사는 같은 편이에요. 동일이네요. 그러니까 돈은 보험에서 나갔지만 그건 결국 고객님의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럼 왜 고객님의 돈을 네 멋대로 막 함부로 고객 돈을 왜 함부로 줘?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저희는요 고객님하고 저희 보험사는 같은 편이거든요.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대인 접수 취소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중에 내 잘못 없는 걸 될 테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취소해 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왜? 거기 달라고 그래도 주지 말고 버텨서 해야죠. 그리고 가불금으로 준 거는 가불금으로 부당이도 반환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돈이 나갔잖아요. 그걸 받아오는 걸 왜 제가 합니까? 물론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내 잘못이 없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럴 때까지는 내 치료비는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가불금으로. 근데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혐의 없으면 나왔으면 받아와야죠. 근데 왜 당신들이 돈 줘놓고 그 돈 왜 나보고 받아오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형사적으로는 저 위반 없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도의적인 책임을 안 한 게 아니냐. 무슨 놈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법적인 책임이지.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지. 보호조치를 왜 안 했냐. 보호조치를 어떻게 해? 보호조치를 뭘 해? 그래서 나는 무죄 받아왔잖아요. 무죄잖아. 무죄. 경찰 잘못 없다고 한 거잖아요. 경찰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내 얘기구나. 형식적으로 제가 형사적으로 잘못은, 이게 저거네요. 형사적으로 잘못은 없어도 민사적으로 잘못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무죄는 똑같아요. 무죄죠, 무죄. 경찰 무죄죠, 경찰 무죄. 경찰에서 위반 없음. 그러니까 경찰에서 위반 없으니까 벌점 범칙부터 없는 거잖아요. 또 볼까요? 자, 형사적으로 혐의 없음 됐는데, 위반 없음 됐는데, 그게 무과실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이런 무식하기는, 어이구, 하지만 저희는 일단 그렇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거고요. 문제는 보험사 명의로는 소송 못하니까요. 고객님이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의 소장 작성이나 조정 신청 이런 것들은 대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 선임해 줄 거예요? 변호사 선임은 돼 있어요? 그 변호사 선임은요, 법무사한테 의뢰할 거예요, 법무사한테 그 민사 조정 신청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변호사 그럼 내 이름을 하면은,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맡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내가 법원에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했더니, 이런 거는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그 변호사를 붙여본 적이 없어요. 예. 이거는 2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래서 이거 고객님의 명의를 빌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재판할 때는 본인이 나가야 돼요. 그 얘기예요. 나중에 그 변론 기일에는 한 번 법원에 나가야 돼. 한 번 나갈지 두 번 나갈지. 그 누가 알아? 근데 저희는 최대한 이걸 조정 신청하고 본안으로 넘기려고 그러는데요. 본안 신청으로 넘기면은 저희 직원이 가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 못해요. 보험사가 소송하는 거는 보험사 직원이 소액사건 할 수 있죠. 근데 고객 이름 바르고 보험사 직원이 가서 할 수 있다고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만. 예. 근데 본안 소송 같은 변호사 대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민사 조정 신청은요, 그냥 저희들이 써만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 선임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이고. 근데 좀 더 알아볼게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질 수도 있잖아요. 지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네. 여기서 끝났네요.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 보험사 직원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소송을 걸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럼 왜 보험사가 해야 될 소송을 왜 내가 합니까? 만약에 내가 소송에 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 누가 물어줄 거야 했더니 고민하더니 나중에 그거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 초안을 보내왔어요. 소장 초안 볼까요? 소장. 네, 이거 초안이에요. 아직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가 2천만 100원이라고요?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지면은 상대편이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 선임비 440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면은. 이건 보험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썼어요.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소가가 5천만 원입니다. 자, 원고는 불박차 운전자예요. 피고는 그 어린이와 어린이 부모고요. 피고가 왜 어린이 부모지? 어린이가 피고인데? 이거 누가 썼어요? 이거 소장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썼는데? 어린이를 하면서 어린이의 법정 대리인 누구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어린이가 피해자지. 어린이가 치료비 달라고 그러고 어린이가 손해배상 청구는 어린이에요. 여기다가 왜 부모를 이거 무식한 사람이 누가 썼는지 무식하게 썼다. 자, 그래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피고에 부담을 한다. 자, 여기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거는 그 사실적인 주장이지 법률적 주장은 그 어린이로 해야지. 에휴 참나. 근데 빨간불에 횡단보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한 열하루인가 열이틀 입원했고요. 그리고 통원치료 10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하죠. 그래서 이것은 원고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었고요. 경찰에서도 위반 없음 나왔고요. 도로교통단에서도 불가항력 자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300만 원 전액 반환하십시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고 피고들은 치료비를 전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반환해? 누구한테? 우리 보험사에서 반환하라는 소송 내가 걸 수 있나요? 그런 소송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무식한 소장이에요. 저는요, 이 소송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왜? 상대 측에서 돈 달라 소리 안 했잖아요. 자꾸 돈 줘, 손해배상 해줘. 그러면은 내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거는 보험사도 걸 수 있고, 그리고 나도 관련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이 없으면 내가 우리 보험사에서 돈이 안 나가고 나는 보험료 할증이 하나도 없고 보험 할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툼이 있으니까 난 너 줄 거 없어.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치료비 준 거를 그걸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야? 치료비 전액 반환해라? 그거 빨리 우리 보험사에 반환해. 이런 소송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소송은요, 치료비 반환하는 건 무조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채무존재 확인도 상대가 저는 그 채무를 다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질 것 같아요.
이번 사고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소송은요. 여기서 이기면은 보험사에서 계속 이런 소송하겠죠. 그 이름만 빌려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근데 이런 소송 자체가 이런 소송이 그럼 보험사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 소송에서 이기세요. 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여기서 이기면은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거 보고 여기서 이기면은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기면은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게요. 이런 아이고 개뿔 아유 왜 보험사가 소송을 못 합니까? 왜? 보험사가 소송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보험사 자체적으로요. 소송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소송을 자 보험계약자를 그러니까 그 상대편 보험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적당하냐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외부인사로 해서요.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을 해갖고요. 이거 소송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라고 심의를 받아서 오케이 그럼 소송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그렇게 하던데요. DB 그렇게 하더라고요. DB는 제가 아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소송 심의 올려갖고 이거 소송하겠습니다. 그 소송심에서 이거 소송해야 된다. 위반 없으면 당연히 소송해야죠. 근데 왜 여기는 안 하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대를 겁박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죠? 위반 없으면 끝났죠? 그런데 치료비 300만 원 들어오는 거 이걸 또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는다고요? 나중에 이 소송 일단 여기 변호사 이름은 저기 없는데 나중에 변호사 이름 문제 제출할 거래요. 이건 초안만 보내온 거래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 보험사 나중에 결과 어떻게 나오나. 물론 이기면 반 이기겠지 반. 치료비 반환해라.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상대에서 우리 치료비 준 걸로 끝이다.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더 이상 달라고 안 한다. 그러는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설령 여기서 이긴다 하더라도 왜 이런 소송을 합니까? 여기서 요거 소송 한번 하고 보험사는 돈이 많은가 봐요. 요거도 변호사 선임비 또 대주고. 예. 440만 원까지 대줄 수 있으면 그 보험회사 저 친한 변호사한테 거기 자문 변호사한테 좀 싸게 해달라고 그랬죠. 뭐 한 200만 원 해달라고 그랬죠. 아니야 이건 채무보존 확인이니까 330만 원 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100만 원 300만 원 줄 거예요. 이거 줘놓고 나중에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소송을 두 번 해요? 한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소송해야 되나요? 보험사가 해야 되죠. 보험사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위반 없음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처음에 잘못 있느냐 없느냐 경찰관이 그냥 바로 잘못 없다 했다는데 경찰관이 원망받기 싫으니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까지 했어요. 이거 하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위반 없음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거 갖다 줬는데도 보험사에서는 조정 신청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따지니까 그거 소송해 줄게요. 변호사 붙여줄게요. 근데 뭐하러 빙빙 돌아가는데 쓸데없는 데 들렸다가 그거 들리지 않고 바로 소송해야지. 참나 답답합니다. 나중에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